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이폰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폰 13 신제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발표되자마자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혁신 얻는 신제품. 이 과연 주가가 괜찮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폰 관련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부품, 특히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애플향 이 의존도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이제 한 6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나오자마자 급락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경쟁사인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 이거 혁신이 너무 없는데 이거 뭐하러 내놓은 거냐? 뭔 신제품이냐 이게. 그냥 하드웨어만 조금 좋아진 거지. 이거 접으면 멋있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폴더블 폰,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삼성에 접으면 멋있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폴더블 폰 보지 않았느냐. 접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작 폴더블 폰, 그러니까 갤럭시 2 폴드를 얘기하는 거죠. 전작과 이번에 나온 3는 전혀 다르지 않냐. 우리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비꼬는 거죠. 야, 이거 접는다고 해도 괜찮겠냐? 접어도 우리한테 되겠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접어도 안 돼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접으면 그나마 좀 더 멋있지 않을까? 근데 니네 접을 수는 있겠냐? 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잡스 시대 이후에는 종종 나오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폰이 이제 애플이 혁신을 이뤘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냥 애플이 혁신을 이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전작인 아이폰 12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평이 나왔었는데 이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는 역대급 흥행이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역대급 흥행이다. 자, 중국에서 아이폰 13 징동닷컴에서 아이폰 13 판매를 이제 사전 주문을 받았는데 200만 건을 하루 만에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200만 건. 참고로 아이폰 12 전작 같은 경우에는 150만 건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전작보다 그냥 150만, 200만만 비교해도 33%가 증가한 거죠. 참고로 아이폰 12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1억 대를 판매하는데 7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대성공을 거뒀죠. 자, 이번에 아이폰 13 같은 경우 우려감을 갖는 쪽은 지금 이렇게 혹평 나오는 거 외에도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죠. 바이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써라, 이런 개념이죠. 이러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재점화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뭐 얘기를 한 해 만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려감을 갖는 이유가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때문에 지난 폴리실리콘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뭐 인권이 없는 쪽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미국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을 빚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불매운동한다라고 하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왜냐? 대체가 되잖아요. 삼성전자? 아니요. 삼성전자 잘 안 씁니다. 중국에서 지금은 중국산 제품, 원래 화웨이를 쓰다가 이제는 이제 샤오미랑 오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애플보다는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 쪽이 좀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화웨이 쪽을 대체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기 나와 있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점유율이 애플 같은 경우는 48%였는데 57%로 올라갔습니다. 9%나 올라갔죠. 애플 점유율은 전혀 꺼리낌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 충성도가 이만큼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2%에서 17%. 화웨이가 17%에서 6%로 9%가 줄었어요. 11%가 줄었어요, 화웨이가. 11%가 줄었는데 이 중에서 9%를 애플이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11% 줄은 동안 9%가 애플로 넘어갔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5%가 줄었다. 그럼 이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중심으로 간 거죠. 일단은 나머지 화웨이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샤오미하고 오포 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뭐 비보라든가 여러 가지 쪽으로 넘어갔겠죠. 대신 이 부분은 전체 스마트폰이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만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미엄 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저가형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하고 중국 제품들하고 겨냥을 해서 이제 같이 대등하게 겨루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웨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서 화웨이가 저렇게 넘어갈 때 애플 쪽이 늘어났지 삼성은 수혜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애플 불매운동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중국이랑 뭐 전쟁을 재점하느니 뭐 이런 우려감은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일례로 애플만 그런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미국에 대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베이징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22일 날, 오늘이죠.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거 14일 날 0시에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걸려서 매진이 됐고 공식 앱은 아예 먹통까지 걸렸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고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학생들 수강 신청할 때 새로 고침 계속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 들으려고 하고 경쟁률이 치열하니까요. 그리고 공연 같은 거 예약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명 기업, 예를 들면 퀸이 내한 공연을 한다. 뭐 아니면 우리나라 BTS가 공연을 한다. 이런 공연을 예약할 때도 엄청나게 치열하죠.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상품 나왔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 예약하고 내가 먼저 여행을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식 앱이 먹통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불매운동을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고정 팬층들, 애플의 애플족이라고도 하고 애플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문제죠. 삼성전자는 이 중국은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제 뭐 중국에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이고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애플 정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화웨이를 대체하는 게 오포 비보가 아니고 그쪽도 일부는 넘어갔지만 애플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SK증권이나 이런 데서도 애플의 올해 출하량을 7,500만 대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물량 정도 수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건데,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애플에서 부품업체에다 요청한 거 얼마다? 9천만 대의 물량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리서치 기관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상했던 물량보다 애플은 더 많은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중국만 보더라도 뭐 혁신이 없네 어쩌네 하지만 아이폰 12도 그 얘기 나오면서 150만 건 역대급이다라고 했는데 아이폰 13은 200만 건, 33% 이상이 더 늘었다. 라고 보면은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애플 제품은 어떻다? 나오기 전에는 욕을 먹는데 나오고 출시되고 나면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판매 호조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LG이노텍, 말씀드렸듯이 68%의 이 애플 의존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샤프의 호치민 공장 셧다운 소식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애플은
출시되면은 이제 뭐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 나올 수 있다라고도 진작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쉴 때 그럴 때 천천히 모아가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신 좀 리스크는 22만 원을 저항으로 여긴다라고는 다시 한번 밀렸다가 할 수 이중바닥성으로 밀렸다가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22만 원을 바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형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주만 읽어드리는데 BH나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더구전자나 그 외에 점점점점점 나머지 중소형주는 저희도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과거에 있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이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이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LG이노텍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에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형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워요. 대형주가 안전하지 뭘 어렵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수급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어떻다? 안 좋다. 어디가 수급이 좋아요? 코스닥이 수급이 좋아요. 코스닥이라고 해서 종목이 다 작은 게 아닙니다. 코스피에 있는 초대형주 빼면은 코스닥 상위 종목이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시가총액에서도. 자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해도 시가총액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죠. 17억이 넘습니다. 1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시총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7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로 오면은 SK가 한 24위권 정도 되고 SK IT테크놀로지 있죠. IT테크놀로지가 25위인데 SK랑 SK IT테크놀로지 사이 정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코스닥에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나누지 말고 코스피가 좋을 때는 당연히 코스피를 매매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코스닥의 수급이 좋을 때는 코스닥 쪽을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지금은 말씀드리는 대형주 수급이 아직은 좋지 않다. 그래서 대형주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코스피에서도 어느 쪽으로 간다? 중소형주가 지금은 더 수급이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홀딩만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형주도 뭐 섹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형주는 올해 내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오히려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었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시장 성향에 맞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장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LG이노텍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연휴 기간이라서 제가 좀 선물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틈틈이 틈새를 찾아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정말 이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